이항용의 월가이드 준비했습니다.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노동절 휴장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들은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고 거의 여름이 끝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끝여름에 연휴를 즐기며 이제 새 학기, 새 준비를 하는데요. 9월에 좀 미증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9월 주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시장은 장기적으로 좀 좋은 건 분명하지만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미래를 절대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신다는 건 전제해 말씀드리면 1928년 이후 지금까지 그 S&P 500 역사가 얼추 이제 10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의 9월을 따지면 마이너스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은 좀 마이너스가 났고요. 상승 확률도 상당히 저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는 해, 4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9월도 좀 안 좋았고요. 10월도 안 좋았던 것도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좀 연장하면은요. 그러니까 10월까지가 아니라 10월, 11월, 12월까지 보면 늘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확률이 한 70% 정도는 상승을 했고요. 3대 지수 모두. 그리고 상승률은 한 2.8에서 3%가 넘는 상승 확률을 보였다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주 1년 12달을 상순, 하순으로 나누면 24번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좋았던 것이 7월 첫째 주, 둘째 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설적으로 가장 안 좋았던 것은 9월에 16일부터 3주부터 4주까지는 좀 안 좋았던 기억도 있다는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예, 팩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하순은 일단 안 좋은데 연말로 갈수록 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때가 되겠네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비만치료제 시장 확장은 어디까지? 오늘 인사이트는 전 세계 자금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만치료제입니다. 일라일리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인기를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인의 모든 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체중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 관련된 시장도 많이 큰데요. 그것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이제 먹는 약 내지는 주사제로 이제 획기적인 것을 나온 것이 결국 일라릴리랑 노브노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각각 시가총액을 보면 전 세계 10위랑이요. 노브노디스크는 15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일라릴리가 지금 8위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난 금요일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9천억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 71.9%,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테슬라 보고 엔비디아만 보셔서 그렇죠. 일라릴리도 최근 5년 동안 무려 740%가 올라왔고요. 올해도 60%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S&P 500이나 그리고 나스닥 대비 3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상승률이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인 GLP-1형을 약물을 하는 마운자라든가 제파운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제 정말 이게 침울할 정도로 됐겠는데요. 지난 8월 8일 실적 발표 이후만 해도 또 20%가 올라갔고요. 목표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모 같은 경우는 $1,100 제시했고요. 일라릴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은 $1,106 제시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 돌파도 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00에서 $1,150을 제시하면서 지금 월가 공식 목표 주가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을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분명 있죠. 문제는 늘 그렇지만 인기 있는 제약사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거 두 군데 말고도 다른 데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결국 경쟁사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지금 50배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 대안은 관련 시장을 포함하는 ETF로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상승률로 보면 단일 종목으로 대박이 나는 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 것들이 훨씬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바로 말씀드렸던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에 집중적인 투자하는 건 ETF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오잼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티너라는 THNR이나 ETF가 있는데요. 두 개 약간씩 비중은 다르지만 두 ETF 모두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릴리를 집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ETF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격도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 가격도 뭐 $28, $30 수준에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것들은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이 두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내 주식에도 지금 이 ETF가 관련된 거가 상장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2개가 지금 있는데요. 늘 말씀드린 국내 증세 상장된 건 여러분 뭐 개인 연금 계좌, IS 계좌, 국내 계좌에서 쉽게 여러분 뭐 다양한 이유로 하실 수 있겠는데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는 라이즈 글로벌 비만 산업 탑2 플러스가 거의 비슷한 구성으로 있고 약간 디테일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거 찾아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일라일리는 뭐 최근 3, 4년 동안 세 자릿수의 아주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는데 뭐 그거 볼 것 없이 8월 8일에 실적 발표를 낸 이후에 20% 급등, 뭐 최근에 상승도 계속 이어집니다. 체중 감량과 건강한 삶이 큰 관심이 이어지는 한 주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일리 살펴봤고요. 오늘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8월 2일의 충격 보고서입니다. 딱 한 달 전인데요.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요. 7월의 고용 보고서가 8월 2일 이날 나왔는데 충격적인 숫자로 급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딱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 주 고용 보고서 굉장히 관심이죠. 네, 딱 한 달 전에 물론 지금은 주가는 거의 다 회복했지만은요. 네. 그때 8월 초에 나왔던 것이 2개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이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던 거고, 그리고 8월 올려 나왔던 바로 전에 설명이 있었던 고용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벌써 이제 한 달이 돼서 이번 주 우리 시간을 보면 금요일날 밤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당시 실업률이 4.3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발표되는 예상치는 4.2가 예상되고 있겠고요. 지난번에 11.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발표됐는데 이번에 예상치는 16만 2천 명으로 지난번보다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에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주가가 크게 충격받고 하락했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고용 시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도요. 노동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많이 해소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다만 오히려 반대로 하방의 압력이 또 커지고 있는 것에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JP 모건은요, 8월 고용 시장은 7월보다는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뱅가드 그룹은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 견조한 고용 시장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소폭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지표가 있다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이 9월 3일 오늘입니다. 네. 미국 시간은 뭐 화요일 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그 화요일날 밤에 나오는 오늘 밤에 나올 텐데요. 제조업 PMI가 47.9요.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할 거로 보이지만 그래도 50 이하에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고용 보고서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봐야 되는 지표입니다. 자, 한 달 전에 급락장에서 다 회복이 되었지만 이번 주에 지표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CNBC입니다. 인터넷 탑픽 5. 골드만삭스가 주요 레포트를 인터넷 쪽으로 내놨습니다. 주목해야 할 인터넷 탑픽 5를 내놨는데 왜 인터넷 주식을 좀 주목했나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소위 AI 안에서 하드웨어 쪽에 많이 집중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쪽도 여러분들 볼만하다. 그리고 인터넷 관련 주식도 은근히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이 꽤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요. ROCI라 그럽니다. 투하 자본 대비 이익률이라는 개념인데요. 퀄리티를 보는 항목이 되겠고요. AI 투자에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개인 소비 트렌드를 보고 나서 5개 종목을 이들은 탑픽으로 인터넷 섹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익숙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역시 알파벳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흐름은 큰 재미없지만 알파벳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스포티파이는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음악 스트리밍 회사로 전 세계 탑 1위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우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메타 플랫폼스도 지금 사상체육과의 근처에 와 있는데요. 이런 주식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의 또 세계 1위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드래프트 킹스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골드만삭스의 주요 레포트를 한번 같이 분석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테슬라의 주가 향방입니다. 미증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여전한 핫스타
테슬라가 이번엔 자동차 할부 인하 카드를 제시합니다. 할부 이자 인하 카드를 제시합니다. 주가에 뭐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 경영도 경영이지만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할부 이자를 그러니까 저렴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호재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테슬라 자체의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의 기업에는 다 호재된다는 측면에서 보여야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모델 3와 Y의 기본되는 할부 비용을 연 6.39에서 5.59%로 내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 달 단위로 하면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비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크지 않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격의 금리의 인하는 결국은 자동차의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참고적으로 보면 2분기에 지금 상반기에 83만 대의 자동차를 팔았고요. 하반기에는 92만 대가 판매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렇게 긍정적 요인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니지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일제히 좀 크게 줄이거나 뭐 없앨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또 중국에서 판매가 늘었다는 호재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건 뉴스일 뿐이고 뉴스에 대한 모멘텀일 뿐이고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것은 7월 말 이후에도 목표 주가는 두 곳이 내렸고 투자 의견이 내린 것도 두 곳이나 여전히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실적의 발표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 이런 것들 추이를 꼼꼼히 보시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중국 판매량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전기차 대응, 뭐 로보택시 봐야 될 게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